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부자들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고 하지만 같이 공유하는 지식과 정보라는 관점에서 좀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한국 부자들의 보고서를 내는 은행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한 국민은행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또 변화된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하는 그런 교훈이 몇 가지 있어서 특별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한국의 부자들은 얼마나 되며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졌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전에도 했습니다만 한국의 부자들,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총 재산이 한 3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2021년 기준으로 4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2만 명 정도다. 우리가 5,160만 명 중에 부자들은 42만 명 정도로서 2020년보다 조금 증가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한 0.8% 정도 증가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경제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부자들은 증가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 금융 자산은 약 900조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보유 총 금융 자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자들이 0.82%가 사실은 한 60%의 금융자산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부자들이 어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나 좀 세부적으로 보았더니 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자가보유 주택이죠. 이게 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약 14%, 빌딩 상가가 약 11%, 그리고 거주 외 주택이 11%.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이든 거주용 주택이든 두 개 합하니까 약 한 40% 정도를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자들은 우리 일반하고 다르죠.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한 75%가 주거용 부동산이 차지하는데 부자들은 다른 자산이 많고 또 주택의 가격보다는 빌딩이나 뭐 토지, 주식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 하나는 최근에 부자들의 투자 행동을 보았더니 금융자산과 예적금 비중은 늘렸고 거주용 부동산과 주식, 리츠 비중은 좀 보험도 줄였다 하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장 앞으로 우려하는 리스크 요인, 우리가 소위 수익 요인,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게 첫째는 금리 인상, 이게 47%로 압도적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에 40%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죠. 부자들도 금리 인상 쇼크, 또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윤석열 정부는 규제는 완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이 부자들은 앞으로
투자 계획, 투자 방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 최근에 나온 보고서니까 이 통계는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계획을 물어봤더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우리 교훈으로 삼고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우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대비해서 관심 지역의 매물 정보를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3년간 내가 자산관리 계획을 짠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내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꼽으니까 43%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건데, 그리고 빌딩 상가가 한 40%를 차지했고 토지 임야가 의외로 36%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식 31%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작년에 가장 유망하게 꼽았던 주식 투자는 크게 감소를 한 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망하다. 한 3년 정도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부자들이 늘었고 그런 자산관리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는 금융자산으로는 채권 투자, 그리고 금이나 보석과 같은 이런 기중품에 대한 그런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걸 좀 종합을 해보면 부자들은 내년에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과 금, 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부동산 중에서는 여전히 주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토지, 빌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우리도 자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새롭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이면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주택, 상가건물은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유망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를 알고 자산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여러 개인 사람은 아파트를 좀 다주택자는 처분하고 빌딩이나 토지로 자산을 교체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주택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파트보다는 역세권,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또는 신설 역세권 이런 주변에 또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가구 단독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화, 뭐 용산의 가롤동이나 청파동, 후암동 이런 용산민족공원에서 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공원이 조망되는 언덕배기에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이런 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풍 역세권이나 방위 역세권, 뭐 새마을시장 이런 쪽의 상가나 꼬마 빌딩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이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 부분을 또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서울에도 40개 상권이 유망 상권이 있다. 이들 상권에 상가 건물, 또 꼬마 빌딩,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민은행 KB금융그룹에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도 이와 일맥상통하다, 공통점이 있다,
제가 부자들의 생각을 미리 읽었다는 그런 점도 되고, 또 같이 생각이 공통점이라는 점에서 참고해서 내년 또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